2025년 2월 16일 비나테 한담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을 제가 여기 1파, 2파, 여기 3파, 그 다음에 4파 여기 마치고 5파가 올라가는데 5파가 어마무시한 파동이 남아있다. 4,000불, 8,000불, 심지어는 10,000불 넘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게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18이 어디냐? 1.618이 23,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점은 아닌 거죠. 4파 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더 올라갔죠. 그러면 5파가 1.618 간다는데 1.618이 어디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1.618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테슬라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예전에 제가 한번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서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영화에서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이 커브가 AI 커브인데요. 젠슨 황이 얘기한 인지 AI에서 생성형 AI에서 어젠틱 AI에서 피지컬 AI까지 여기에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하고 제너럴 로보틱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젠슨 황은 여기에 실제로 하나 더 있는 거를 표시를 안 했어요. 하나 더 있거든요. 위에 융합 AI가 있습니다. 그러면 융합 AI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 근거가 뭐냐? 물어보시면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AI라는 단계를 이해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이해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근거 없습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로보틱스죠.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 위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를 기억하실 거고 그거보다 연식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로보캅을 아마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피지컬 AI는 터미네이터 수준이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융합 AI는 터미네이터를 넘어서서 인간의 몸과 로봇의 몸이 합쳐진 겁니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럴링크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뇌 신경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가지고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AI로 보충을 받는 그래서 내가 AI하고 교신을 하고 그 교신한 내용을 가지고 로봇 팔 움직이는 그게 로보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융합 AI까지 일론 머스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국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여기까지 가는 것도 지금 버거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 자율주행 플랫폼 강화 학습할 수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를 줄 테니까 시뮬레이터로 해서 자율주행 학습을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시켜라.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로 AI를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요.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냐 아니면 실제 데이터냐가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뉴럴링크가 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는 너무 앞서간 거죠. 트랜스 휴머니즘이고 나발이고 그게 가능한 상황까지 갔을 때 얘기인데 지금 AI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너레이티브 AI에서도 윤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때 나오는 뉴럴링크의 그 기술력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랬거나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이 다음 단계 피지컬 AI의 그 다음 단계 융합 AI까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따라갈 수 없는 준비를 이미 해버렸거든요. 엔비디아는 이 과정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뒤처져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독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혼자 독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대 진영을 만들어서 승자 독식의 구조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 거고 테슬라는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미 로켓은 발사되었고 뉴럴링크까지 다 준비가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스타링크가 지금 현재 한 5,000대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 궤도에 그게 일론이 얘기하기로는 2만 개가 넘어가면
이제 지구상에 커버 못하는 지역이 없을 만큼 일단은 기본은 갖추게 된답니다. 그러면 2만 개가 되려고 하면 스타쉽만 올리면 그게 1년 안에 된대요. 그러면 테슬라는 또 다른 통신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아니죠. 그건 뭐 스페이스 X니까 일단 통신 사업에 진출을 해서 통신까지. 그러니까 통신이 왜 중요하냐? 결국 AI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데이터가 결국은 AI의 학습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쥐고 있으려면 데이터를 쥐고 있어야 된다. 그 데이터를 일론 머스크는 전부 다 자체 데이터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AI의 발전 단계는 그냥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 태어나서 눈 마주치고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 그게 이제 perception AI, 이게 이제 Siri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생성형 AI는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현재 챗GPT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어젠틱 AI는 물어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대답을 안 하고, 이거는 제너레이티브 AI는 물어봐야 돼요. 프롬프트로 물어봐야 돼. 애가 배고픈지 엄마가 물어보면 이제 울거나 말을 하는 거죠. 좀 이제 컸죠, 이거는. 조금 더 크면 지가 알아서 밥 챙겨 먹어요. 밥 달라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뛰어다녀요. 그 다음에는 융합형 AI는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도구를 쓰는 거죠. 인간이 AI가 몸과 하나가 되는 융합형 AI가 되는 게 뉴럴링크입니다. 그 단계까지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승자 독식의 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냐 뭐 에너지냐 자율주행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율주행만 해도 여기까지 훌쩍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옵티머스 나오고, 옵티머스가 나중에 뉴럴링크랑 결합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은 여기가 더 크죠. 근데 융합 AI까지 일론은 이미 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게 맞나? 이제 하락 시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테슬라는 여기서 4파 저점 종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파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팩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버스로 포지션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반대로 사고 또 반대로 사고 하는 거는 그 반대로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워낙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언제 어떻게 튀어 올라갈지 모르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님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5번 파동이 보이드가 되면 제가 이 파동이 C파로 바뀌고 이게 D파로 바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E파로 진행하던 게 갑자기 왜 이게 C파로 바뀌냐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파동은 E파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는 앞에 있는 파동에서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A파가 맞췄을 경우가 있고, 여기가 A, B, C로 진행되었을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A, B, C로 진행했을 경우에 이 파동은 D파가 되고 여기가 E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을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보이드를 시킨다. 그러면 앞에 있는 파동이 A, B, C, D, E로 E파를 완성한 파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하나를 완성하고 여기 A파, 이게 내려온 게 B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C파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지금 당연히 이게 E파일 거라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건드리면 얘가 마감할 수 있는 파동 구성은 했잖아요. 지금 A, B, C, D, E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WXY까지 올려서 여기서부터 뭐 WXY, XG를 올려서 여기까지 A, B, C, D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지, 이 파동이 지금 마감이 됐다 안 됐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여기를 보이드를 해버리면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 파동은 C파가 되는 거고, 지금 내려오는 파동은 D파, 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파동이 알파, 브라보, 찰리가 아니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연장이 된 거죠. A파, B파, C파 연장이 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보이드가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일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일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일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글렌일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일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일리 책 내용하고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